네,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개요와 프로젝트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정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애 주기입니다. 프로젝트는요, 이 단계를 나눕니다.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계가 없이 진행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있다면 그 전 단계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또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돌아갈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해당 단계에서 어떤 인수 기준, 베이스라인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면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요.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 단계, 현재 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떤 판단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단계별 리뷰를 통해서요. 다음 단계의 리스크도 줄이고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교훈도 얻습니다. 이러한 단계의 리뷰를 페이지 리뷰라고도 하고요. 스테이지 게이트 또는 페이지 엑시트, 킬 포인트, 디자인 리뷰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프로젝트 기획과 분석, 설계, 개발, 이행 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이런 각 단계를 페이지라고 또는 스테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스테이지 이 용어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단계별 끝날 때마다 리뷰를 하게 되는 이러한 페이지 리뷰가 있다는 것이 프로젝트 관리의 프로젝트 생애 주기의 큰 특징입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기초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를 고유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한 한시적인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징은 고유성, 한시성, 불확실성, 점진적 상세와 변화를 추구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전에 프로젝트에서는 단계별로 진행한다, 단계별로 관리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단계의 구분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PMBOK에서는 이 5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착수 단계와 실행 단계와 모니터링 단계, 그 다음에 종료 단계가 있죠. 착수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모니터링 및 컨트롤 단계, 종료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PMBOK에서 얘기하는 10개의 지식 그룹, 지식 영역, 통합,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조달, 이해관계자, 이와 같이 10개 영역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프로세스 또는 툴 앤 도구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PMBOK에서 이야기하는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착수 단계는요,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착수와 종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작과 동시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계획이 끝나면 실행을 하게 되죠. 실행은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리스트화하고요. 그 리스트화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실시하는 내용이 바로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요,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어떤 결과나 성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감시와 통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시 실행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다시 실행하거나 이런 프로젝트의 어떤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 이 성과가 부족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계획을 수정한 이후에 다시 실행하게 되는 어떤 이 수정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어서 감시 및 통제와 관련된 계획 수정이 없다고 하면 인도물을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인도물, 산출물은 이해관계자의 확인 후 검증한 다음에 프로젝트는 종료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은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인도물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통제 방식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IT 프로젝트의 경우는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인도 이런 5단계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석 단계에는요, 요구사항을 검증하고 범위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인도물의 기준을 정의하게 되고요. 설계 단계는 화면과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고요. 로직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죠.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단계입니다. 코딩 및 구현 단계이죠. 테스트 단계에서는 구현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및 요구사항을 시험 및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요구한 대로 또는 계획한 대로 인수 기준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이고요. 그 테스트가 잘 끝나게 되면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딜리버리라는 것이 인도고요. 이것은 릴리즈 컷오프 출시와 동일한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 단계는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연관된 프로젝트의 활동들로 구성되고요. 작업 리스트죠. 1개 이상의 인도물이 완성되면 단계가 완료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방식의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가장 큰 특징은 중분과 반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분과 반복이라는 개념은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프로젝트를 점진적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도물을 제공하는 것은 중분이고요. 인도물이 없이 프로토타입이나 테스트, 프로토타입을 통한 확인으로 끝내는 것이 반복입니다. 스크럼에서는 반복된 프로세스를 스프린트라고 표현도 하고요.
모두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반복됨에 따라 그 전에 산출물 또는 인도물을 구체화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인도물을 더 훨씬 더 구체화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그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인도물을 훨씬 더 구체화해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 처음부터 기계획된 이러한 단순한 프로세스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겁니다. IT 프로세스에서는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테스트, 인도 단계 이 한 사이클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것들이 같이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제품 및 범위를 정하고요. 제품을 인도할 계획을 모두 세웁니다.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일정 및 산출물이 초기 계획 단계에 수립해서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각 단계에서는 계획된 그 사항대로 실행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프로젝트 착수부터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런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요. 프로젝트에 기계획된 계획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에 작업을 확정해서 시간과 원가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계획을 승인해서 계획을 최종 승인한 이후에 어떤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그 전 단계에서의 프로세스 단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예측형 프로세스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계획된 범위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과 원가를 확정하고요. 이 계획 내에서 변경을 최소화해서 프로젝트 변경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원래 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원래 계획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예측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예측형 프로젝트는 기존에 어떤 과거 프로젝트가 다양한 프로젝트의 경험이 쌓여서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작업의 리스트 또는 작업의 공수들이 이미 한 번에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는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과제 프로젝트나 아니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자세히 나올 수는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프로젝트의 단계가 있는데 I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 이러한 단계가 예측형에서는 한 번에 잘 짜여진 계획에서 이렇게 수행하지만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런 일련의 과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조금 수행하다가 다음 단계에서 또 이 계획을 수정을 해서 구체화해서 이런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 이러한 단계를 여러 개를 거칠 수 있는, 여러 개를 거쳐야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히 비교한 그림입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이 이렇게 한 번에 아주 큰 단위로 계획되고요.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요.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가 한번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산출물, 인도물을 보강하는 거죠. 두 번째 보강된 산출물을 또 보강해서 다음 단계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를 또 한번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 인도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점인 예측형,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젝트 초기에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 프로젝트를 끝나는 시점에서 인도물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인도물을 확인한 이 시점 이후부터는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강을 통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더 이 산출물이 구체화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최종 인도물은 3번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화되겠지요.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과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프로젝트의 기술 및 요구의 불확실성이 낮을 때, 정확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구사항은 프로젝트 초기 착수 단계에서 구체화가 끝납니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실행 관리가 잘 되고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엔 하나의 제품과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사전에 정해진 마일스톤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업무 수행은 프로젝트 PM의 주도하에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의 척도가 계획을 잘 준수했고 변경이 최소화되었냐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계획이 얼만큼 잘 준수되느냐라는 것이죠. 반면에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프로젝트의 기술 및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은 실행 단계에서 계속 구체화되고요. 단계가 끝날 때마다 구체화되는 거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개발자들이 얼만큼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프로젝트 산출물 인도는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중간 산출물을 여러 번 인도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변경 사항은 실시간으로 자주 반영이 되겠지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또는 인도 기준은 계속 반영이 되는 반면에 프로젝트의 중심은 팀이 중심이고 개발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조직은 T자형 인재, 즉 개발자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T자형 인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얼만큼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전달하느냐가 이 적응형 라이프사이클 에자일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적응형 라이프사이클과 예측형 라이프사이클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요, 적응형 라이프사이클이 이 다이어그램에서 노란색이고요, 예측형 라이프사이클은 점선입니다.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시작이 프로젝트의 종료가 될 때만 지속적으로 예측형 라이프사이클은 가시성을 확보하고요.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에자일 라이프사이클, 예측형, 적응형 라이프사이클은 변경에 아주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변경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전제로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의 목적인 적응형 라이프사이클은요, 초기 단계 이후에 어느 정도 인도물이 제품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품이 인도된 이후부터는 점점 비즈니스 밸류가 높게 됩니다. 반면에 예측형 라이프사이클은 비즈니스 밸류는 프로젝트 후반기에 가서 아주 요구가 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스크입니다. 적응형 라이프사이클은 초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가요, 어느 정도 제품의 1차 인도물이 나온 이후부터는 리스크가 줄게 됩니다. 이 주는 동안에는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생각과 프로젝트 팀에서 제시하는 산출물과의 갭이 생기게 되고요. 그 갭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나 페이지 리뷰를 통해서 리스크가 줄이게 됩니다. 예측형 라이프사이클은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그 요구사항을 실현시킬 수 있게 처음에 계획을 아주 계획 중심으로 잘 짜게 되는데요, 계획이 작성된 이후에는 자원과 시간은 가변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자일 라이프사이클, 적응형 라이프사이클은요, 자원과 시간은 고정시키고 고객의 가치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능은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기능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프로젝트의 범위도 변경이 아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자일 라이프사이클, 예측형, 적응형 라이프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어느 경우에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예측형으로 할 거냐, 적응형으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범위가 아주 명확할 때는요, 예측형 라이프사이클을 방법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초기에 아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다 정의되어 있다. 그럼 고민 없이 예측형 라이프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와 산출물 관계가 또 아주 명확하다. 그리고 고객과 경영진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위, 일정 자원이 통합 관리가 아주 원활하다. 그리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작업이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을 합니다. 분야별에서는 제조, 건설, 조선, 제약, IT, 연구개발 중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초기부터 프로젝트 범위와 변경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범위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창의적인 구현을 필요로 할 때는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전 단계에서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요구사항이 바뀌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서의 격식주의가 최소화하고 개발자 중심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야 되고요.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신사업이나 신규 기술을 이용한 IT 서비스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 방법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산출물의 인도 주기와 변경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적응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반복형과 증분형이 있다고 했고요. 증분형은 다수의 단계에서 계속 인도물을 제공해서 다음 단계로 점진적 구체화하는 이러한 방법이 증분형이고요. 반복형은요, 똑같이 단계가 진행되는데 이 다음 단계로 갈 때 프로토타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도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 확인한 이후에 그냥 끝냅니다. 또 다음에도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끝냅니다. 또 다음 반복 페이지에서도 인도물이 없습니다. 대신 프로토타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인도물이 없는 방법론이 적응형 방법론입니다. 프로토타입은 공식적인 산출물이 아니고요, 고객과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제품입니다. 작성한 이후에 폐기도 될 수가 있고요, 정식 제품으로 릴리즈 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인도물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한 번에 마지막 최종 인도물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물의 횟수도 적고 변경도 적습니다. 증분형은 인도물의 횟수가 많고요, 실제 산출물을 변경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경의 정도는 아주 쉽습니다. 반복형은 프로토타입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지만 정식적인 인도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물의 제공 횟수는 적습니다. 반면에 프로젝트가 잘 진행됨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단계별로 확정하는 형태가 아니면 굳이 또 변경의 형태도 아니면 변경 작업은 의외로 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애자일 형태는 인도의 횟수도 높고요, 변경의 횟수도 높습니다. 즉,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증분형일 경우에는 인도물의 횟수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반복형일 경우에는 변경의 정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 인도물의 개수도 적고요, 변경의 개수도 적게 되겠죠.
인도 횟수, 고객 요구사항 변경, 프로젝트 관리, 목표 관점에서 예측형과 적응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고객 요구사항은 고정입니다. 산출물의 인도도 한 번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도 원가 관리 변경 없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고객의 요구사항은 변동적입니다. 그리고 인도물은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어떤 개발을 하긴 하지만 시제품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인도의 횟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는 솔루션의 정확한 개발입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의 고객의 요구사항은 아주 가변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도물을 여러 번의 작은 인도를 실시하고요.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속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은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동적이고 산출물은 여러 번의 작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의 전체적인 목적은 고객의 가치 제공입니다. 이 두 가지 반복형과 증분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좀 더 큰 개념이죠.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적용하고요. 내용보다는 어떤 외형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괜히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무리한 기대 수준을 갖지 않도록 프로토타입의 수준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의 목표입니다. 증분형은 여러 번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주 큰 목적이고요.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 제품의 빠른 인도 속도가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반복형과 증분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위험관리와 정확도 관리를 중요시합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발 목표를 단순화하면 정확도는 아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요, 프로젝트의 일정, 즉 속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범위를 점진적으로 더 개발해서 더 빨리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스프린트라고 부르는 여러 개의 타임 프레임으로 나눕니다. 스프린트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범위를 먼저 개발해서 산출물을 인도하는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죠.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의 구성 요소입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프로세스이죠. 프로세스는 계획 수립과 실행, 감시와 통제, 종료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육하원 측에 의해서 구체화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도 정하고요. 언제 해야 한다는 것도 프로젝트에선 정하고요. 어느 정도 비용으로 해야 하는 것도 정합니다. How much입니다. 그리고 조망권은 어떻게 또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퀄리티도 정하고요. 누구의 힘과 자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협조를 받을지도 정해야 하고요.
의사소통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정책, 정부 정책들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요. 직접 수행을 해야 될지 외부 업체를 써야 할지도 정해야 됩니다. 이건 조달 관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합 영역입니다. PM복에서 얘기하는 10가지 지식 영역이 이렇게 스코프부터 시작해서 타임, 코스트, 퀄리티, 리소스, 스테이크홀드,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프로시큐어먼트, 인테그레이션 등 10가지로 지식 영역이 구분되죠. 단계 페이지 게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페이지 게이트라는 용어를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는 마일스톤, 프로젝트 게이트, 스테이지 게이트, 페이지 리뷰, 페이지 게이트, 의사결정 게이트, 체크포인트, 페이지 엑시트 모두 같은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단계의 마지막 시점에서 진행 중인 활동을 재평가하는 시점 또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프로젝트 게이트 이후에는 다음 단계로 계획대로 진행을 할지, 현 계획을 수정해서 현 계획 단계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할지 평가합니다. 각 페이지에서 단계 끝에 마일스톤을 배치하고요. 해당 한춤을 또는 인도물의 승인이 필요할 때 마일스톤을 주로 배치합니다. 마일스톤만 보면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체크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일스톤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주로 마일스톤은 단계에 해당 단계의 끝이다. 그 다음에 인도물이 제출되는 시점에 마일스톤을 집어서 단계별로 그 다음 단계로 갈지 아니면 해당 단계를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그 리스크와 프로젝트 성공은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봤죠.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클수록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낮고요.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낮으면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높은데 주로 프로젝트의 종료 단계쯤에 가서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프로젝트의 시기와 변경 비용 간의 관계입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은 프로젝트 초기에는 좀 낮다가요, 종료 단계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요. 변경 비용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시각과 고객의 관심입니다. 고객의 관심은 처음에는 높다가 중간엔 낮아지고 종료 단계로 가면 다시 높아지죠. 그 다음에 창의성은 중간 단계, 즉 애자일 프로젝트의 관점 같은 경우는 1차 인도물이 제출되고 이후부터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종료 단계로 가다 보면 좀 창의성이 좀 낮아지고요. 변경 가능성은 초기에는 아주 높다가 후반에는 변경을 거의 안 해야지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특징을 감안해서 각 단계별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여야 프로젝트가 성공 확률이 좀 높게 됩니다.
프로젝트 리스크입니다. 프로젝트에서 필요지식 중에서 일정, 비용, 범위, 품질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하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프로젝트 수행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해야지,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이와 연계된 일정, 비용, 범위, 품질 등 제대로 실행할 수 없어서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플랜은 평탄하지만요, 프로젝트 관리의 실제는 물도 만나게 되고요, 땅도 꺼지게 되고, 비가 와서 다리도 무너지게 되고요, 배가 건널 수 없는 바다와 같이 큰 바다도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길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돌이 날아오는 이런 프로젝트,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리스크고요. 첫 번째는 리소스 리스크고요. 리소스가 어떤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아주 경미하게 실수를 계속한다. 퍼포먼스가 점점, 개발자들의 퍼포먼스가 좀 낮다.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요구사항 또는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디자인 설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또는 범위가 불분명하다, 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런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면 바로 리스크 관리를 좀 수행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서요, WPD와 WPI, WPR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WPDA는요, 작업 성과 자료라고 하고요, WPI는 작업 성과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WPR은요, 작업 성과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자료와 정보와 리포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료는 말 그대로 측정치 로우 데이터이고요, 내용을 분석한 정보가 WPI가 되죠. 그러면 인포메이션과 리포트 차이는 뭡니까? 정식 문서가 됐느냐 안 됐느냐, 문서로 편집해서 위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작업에 리포트를 만들려고 하면요, 작업의 성과 정보를 해서 다양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WPD, 데이터가 관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계획을 할 때도, 또는 작업의 성과를 측정할 때도 인포메이션과 리포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인포메이션과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한 근간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비즈니스, PM복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다큐멘트입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케이스라는 내용은요, 비즈 케이스라는 경우가 이 프로젝트 차터 또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요, 프로젝트 비즈니스의 기초 분석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의 니즈와 어떤 상황, 또는 프로젝트의 권고치, 또는 프로젝트의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는 내용이 비즈 케이스이고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좀 줄였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아니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혜택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은 프로젝트 헌장이나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EEP, 기업 환경 요인과 OPA라는 조직 프로세스 자산의 개념인데요. 기초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의 환경 요인은 조직의 내부 EEP도 있고 조직의 외부 EEP도 있는데, 조직 내부의 상황, 사정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외부의 사정,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조직의 내외부 사정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프로젝트의 제약사항이나 아니면은 인수 조건을 분석할 때 아주 큰 좋은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내에 어떤 자산 또는 프로젝트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방침, 절차, 혜택,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조직에 관련된 어떤 그 자산으로 정의를 하면요, 의외로 프로젝트에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제약사항들, 전략적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차터 또는 범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업의 환경 요인 EEP와 OPA 분석도 백데이터로 아주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차터,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그다음에 프로젝트 작업 관리, 프로젝트 지식 관리, 프로젝트 작업 및 감시 통제,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통합 변경 통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계별 종료,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통합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즉,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지고 수행을 할 때, 변경 관리나 작업 진행 관리를 할 때 이 프로젝트 통합 관리 프로세스를 기억을 하시면 프로젝트 진행에 특히 예측형 프로젝트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적용형 라이프 사이클과 예측형 라이프 사이클로 구분을 했고요. 적용형 라이프 사이클은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 즉 시제품이 제공되지만 인도물은 제공되지 않는 이런 것이 특징이었고요.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 인도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는 거고요.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은 반복형과 증분형을 혼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예측형과 적응형을 혼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은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스크를 완화를 목표로 하고요.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증분형 라이프 사이클은 일정 관리를 목표로 하고, 빠른 일정 관리로 빠른 프로젝트 수행을 목표로 하고요. 고객에게 산출물, 인도물을 여러 번 인도한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상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총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